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가격이 123만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이 수치는 예전과 비교해 보면은 30% 이상 오른 가격이라고 해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이 바이러스 사태 시국에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월급을 아예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비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 월세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지출하는 비용들이 가만히 있어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전세금까지도 많이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의 월세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현상들이 더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신문 기사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기사이고요. 제목을 보면은 선택지가 월세밖에 없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가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월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이제 2018년도에 43,000건에서 이제 2021년도에 56,000건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아파트 값의 상승 그리고 임대차법의 시행 그리고 대출의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대출을 실행하고 싶어도 대출이 잘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아파트 값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5억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5억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뭐 임대차 3법 시행이 된 2020년도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죠. 그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억의 아파트의 가격이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7억 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그랬을 때 내가 전세를 5억에 살고 있는데 이제 불과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2억이나 가격이 오르게 됐을 때는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를 이전하기 위해서 또는 전세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두 가지 대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큰 폭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5억에서 2억이나 더 많이 오른 7억의 전세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5억이라고 하는 돈에 맞추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5억에서 2억이라고 하는 돈은 없지만 2억에 상응되는 월세의 형식으로 돈을 더 추가 비용 플러스 알파의 월세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이사를 가고 이사비라든가 뭐 부동산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출 비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월세를 좀 지출하더라도 내가 여건이 된다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주거지를 뭐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지 않고 자녀들의 생각을 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중학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제 딸들이 초등학생이지만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을 봐도 중고등학생들이 되면은 이사 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당 지역에 월세 형식을 주고 살아가는 그런 형태. 그래서 월세의 형태가 플러스 알파의 형태로 변형이 된다는 그런 주거 지출 비용으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7억이라고 하는 전세가에 맞춰서 2억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전세 재계약을 했겠죠. 근데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은 월세 형태로 주거의 그 형태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의 삶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도 이제 이사를 하기를 원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이런 집값을 보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이제 월세를 더 지불하는 건데 이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 지출 비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가는 지출 비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지출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들 그리고 빨리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출 비용들이 있어요. 고정 비용들. 그런 비용들 사소한 것들을 아낌으로써 내가 이제 지출 관리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하물며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지 않았던 이런 지출 비용이 추가로 더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월세 거래량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월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라 뭐 2, 3년 전에 받고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등학생 딸이 그 타 지역으로 신도시로 이사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다행히 전세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축 아파트는 전세를 이제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인근에 이제 전세를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다시 계약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점점 커가면은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이탈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얘기가 나와서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이사를 가도 수긍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으면 좋지만, 그 생활권이나 학군을 유지하면 좋지만, 그래도 초등학생까지는 이사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 계획을 하고, 주택을 이제 1가구 2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을 하면서 이사를 그래도 한 몇 번, 2번이나 3번 정도 다니면서 자산을 좀 늘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또 청약에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처분 조건으로 당첨이 된다거나 미계약 물량들 경기 시장 변동에 따라 가지고 좀 내가 살고 있는 상급지의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면은, 지금 현재 계속 이사를 가고 이사 비용이 나간다고 하지만은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이 간단한 원리, 논리를 이해를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안주하면서 산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입지가 좋은 곳에 계속 있으면은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지만은, 사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내 집 마련을 그렇게 좋은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마련하는 이 첫 번째 주택을 디딤돌로 삼고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해가지고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산 아파트를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이제 환가하면서 다른 주택들로 이전하는 갈아타기 전략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부분이에요. 하나의 자료를 더 보면요, 서울 부동산 광장 자료인데 서울 아파트 월세를 깨인 임대차 계약 거래량 추이가 이렇게 늘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 막대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꺾은선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와 비교를 한다면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비중 같은 경우에도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계약 물량이 추이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는 전세라고 하는 제도는 아마 소멸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던 그 부동산 석사학위를 받았던 그 시기에도 많은 박사님들, 교수님들께서도 전세라고 하는 제도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시점이 이제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월세, 렌탈, 렌트 뭐 이런 형태로, 이러한 반전세의 형태로 아마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보증금이라고 하는 전세금을 내고, 그리고 플러스 월세까지 같이 내는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두 번의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 그리고 매월 나가는 월세, 이 두 가지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이 월세가 아닌 대출금,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출금을 이제 갚게 되겠죠. 대출금을 계속해서 갚으면서, 물론 월세와 같이 똑같이 고정지출이 나가
나가긴 하지만 이 자산의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즉 집이 상승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우상향을 하면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즉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발휘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증금 플러스 월세를 통해 가지고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의 거래량 추이가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렇게 월세를 내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속해서 계속 예전부터 월세를 내는 이런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절차를 통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했다면 이 월세가 아닌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면서 지금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더 계속해서 내가 추가로 부담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사를 좀 다녔어요. 이사를 좀 다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그리고 임신했을 때 제 아내하고 이제 이사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이사를 다니면서 자산이 늘어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고 이런 원리나 방법들을 이미 터득을 했고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도시 같은 곳들로 이사를 가면서 자산의 규모를 점점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분양 뭐 여러 가지 뭐 경매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서 최악의 경우는 내가 들어가서 입주한다라는 생각을 늘 가졌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하락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또는 주택수를 늘렸을 때 최악의 경우가 와서 역전세난이 나게 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있게 된다면 무리가 없겠죠.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택들을 처음 입주가 시작하게 되면은 그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전세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세금 플러스 나머지의 이제 잔금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놀랐던 것이 전세가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규제책들,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5억의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가가 5억이었는데 전세가가 이제 5억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가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죠. 아마 지금 부동산을 투자했거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현상들이 늘 있었던 걸로 이제 알고 계시거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입주 물량이 많다면 예를 든다면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5억의 아파트를 분양을 내가 받으면 이 분양가 대비해 가지고 3억 정도, 3억에서 3억 5천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분양가까지 맥스까지 가는 또는 상회하는 그런 전세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제가 뭐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이러한 역전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입주해서 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테크를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앞서서 분양을 받았던 내 아파트 샀던 내 아파트는 내가 살고 있다가 이미 많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고 전세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공급 물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저는 이미 많이 오른 전세가에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이제 신규 아파트로 이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면은 좀 지우고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A라고 하는 아파트를 제가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A라고 하는 아파트가 투자로 분양을 받았는데 이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부동산의 조정, 약간 일시적인 정부 정책이나 조정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1억의 프리미엄이 올랐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의 프리미엄이 오르면서 1억 3천, 1억 4천까지 많이 올랐던 이 프리미엄이 조정을 받으면서 정부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 가지고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1억이나 넘게 올랐던 이 프리미엄의 A 아파트의 가격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아파트의 가치가 있어서 분양을 받았겠죠,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제가 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깝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1억, 거의 1억 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1억 정도가 아파트의 그 프리미엄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원상 회복할 거를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입지가 좋고 추후에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그런 규제책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인데 이거를 과연 팔고 내가 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입주를 했어요. 그냥 입주를 하고 전에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면서 입주를 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최악의 경우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섹타군 안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야지 워런 버핏이 얘기한 원금을 지키면서 내가 그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입주를 하니까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또는 조정기가 왔을 때 용감하게 여러분들께서 뭐 두 채로 늘리거나 세 채가 되거나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겠습니다. 물론 1주택자가 되셔야겠죠. 1주택자가 되고 난 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주택 수를 늘리거나 내 집 마련에 갈아타기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좀 많이 다녔는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주도에 내가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가더라도, 제주도로 이사를 가면, 제주도에 있는 집을 사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이 만약에 많이 오를 수 있다 하면은, 나는 제주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다. 비행기 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의 제한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고 돈이 될 수 있는 곳,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곳이라면은 내가 출퇴근하거나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충분히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친한 지인들까지도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에 조금 떨어진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충분히 청약을 넣으면 당첨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결정을 못 해요. 왜냐면 본인은 이제 그 어려움을 감수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은 겁니다. 나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리고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강의도 안 듣고, 그냥 돈만 벌고 싶을 뿐이죠. 누가 주머니에 몇 억씩 그냥 찔러주기를 그냥 원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노력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나도 그냥 돈 많이 벌고 싶구나. 나도 당첨되고 싶구나.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거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본인만의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을 아끼면서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종잣돈을 모으고 있는다든가, 새벽까지 신문을 읽으면서 스크랩을 하고 있는다든가, 주말마다 임장을 다니면서 임장 노트를 만든다든가. 그런데 정작 무주택자이면서 정말 내 집이 필요한 분들은 안주를 하면서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부단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생활 반경에서 너무나 안주해가지고 이동을 너무 안 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볼 수 있는 그 당첨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내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 파주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천 검단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영종도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A라고 하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청약할 거야.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살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이 너무나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반경들을, 직주 근접의 반경을 조금 넓게 마련해 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활동하거나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좀 더 수월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간단히만 보면은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20만 원, 문 정부 들어 30% 뛰었다. 이렇게 많이 월세의 가격이
뛰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123만 원이나 월세가 뛰었으니 이제 내가 일하는 월급에서 월급은 오르지 않고 지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추가로 월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월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나는 열심히 일하지만은 이런 비용들이 지금 현재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세 거래량보다 지금 현재 전세 거래량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가만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이제 못 받거나 줄어들고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리고 월세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또는 오름으로써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 비용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월세 내가 들어오는 돈은 수입은 줄어들고 나가야 되는 지출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간극이 생기겠죠. 간극이 점점 벌어지면서 내가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체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통해서 대출금을 갚는 형태로 생활을 하시면 소비 지출도 줄이게 되고 그리고 자산의 가치도 상승하는 것들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짜 월세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동산 시장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주시하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활동 반경을 좀 넓혀가지고 그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